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형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네 사람 있죠?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가 있는데, 자, 일단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사상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 보면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 형법은 이제 처벌하는 법률을 말하는 거죠.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률. 이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이제 국가를 형성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된다. 자, 살인은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과 달리 사형은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형은 인간을 추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형은 오히려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는 건 누구의 입장이다? 칸트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 을 입장을 보면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버린다. 공공의 적이 된다 이거야. 공공의 적 누구야? 살인자는 공공의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 라는 측면도 있고요. 추방형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입장? 루소의 입장이다. 자, 병은 인간을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를 죽일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우리를 죽일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베카리아의 입장입니다. 베카리아의 입장. 자, 한번 가봅니다. 자, 이 선지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하나씩 가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A니까요. 자, 칸트가 누구에게? 칸트가 루소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A 한번 보시면 범죄 사실 그 자체를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서 안 되면 일단 끊어주고, 자, 일단 칸트가 요 말을 할 수 있는가? 칸트는 범죄 사실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부과해서는 안 됨이 아닙니다. 칸트는 그냥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됨이 틀렸으니까 이건 일단 칸트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칸트의 관점은 응보적 관점이죠. 동등성의 원리.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보적 관점인데, 그래서 범죄 사실 자체로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칸트의 입장이니까 안 됨 이렇게 칸트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바로 나가리가 되겠고, 자, 2번 B 보시면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루소가 칸트에 하는 얘기인데 요겁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 역시 루소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루소 입장에서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공공의 적으로서 처형하는 겁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서 처형하는 거죠. 오히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건 요건 칸트의 입장이 됩니다. 죄책감을 해방시켜 주니까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죽인다. 이게 칸트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칸트가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옳게 고쳐주려면 거꾸로 칸트가 루소에게 하는 말이 돼야겠죠. 그래서 A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 3번 C와 E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베카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베카리아가 루소와 칸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자,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 일단 베카리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요거는 뭐 괜찮은데, 자, 일단은 C 보면, 자, 루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형 인정하지만 국가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니까 추방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루소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추방형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살인자는 꼭 죽어야만 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칸트는 그걸 간과하는 게 맞죠. 그래서 C는 아니지만 E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C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나가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4번 굉장히 어려운 선지인데요. 자,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하는 D 선지가 되겠는데요.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말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 자, 요거는 너무 이제 딥한 선지기는 했는데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 베카리아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베카리아 저서에 나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다. 이건 베카리아의 입장이에요. 베카리아의. 그래서 입법자들이 형벌권을 가지는데, 근데 이제 루소 입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루소 입장 같은 경우는 이 입법자하고 이 형벌권을 집행하는 정부를 구별합니다.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입법자하고 입법자에게 형벌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입법자하고, 입법자는 이제 국가의 최초 법을 만드는 그런 존재들을 입법자라고 하는데, 입법자하고 이제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구분해요. 루소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구분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형벌권을 가지는 거죠.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입법자와 이 형벌을 집행하는 정부를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이제 루소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건 누가 오히려 얘기한다고? 베카리아가 얘기한다고. 근데 루소는 입법자와 정부를 구분해서 정부에게 형벌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루소가 이걸 자, 어떻게 되죠?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 다시 이 4번 정리해보면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다. 이건 이제 베카리아 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베카리아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다. 이게 이제 베카리아 입장인데, 루소는 입법자와 정부를 구분해서 정부에게 이제 형벌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진 마시고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카리아가 할 수 있는 C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제 D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다. 그래서 이건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이 이제 가장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선지인데,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칸트 입장에서 한번 봐야죠. 칸트 형벌 관련해가지고 칸트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사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힌트를 사실 주긴 줬어요. 이 첫 번째 줄에서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 이 자연 상태가 이제 어떤 그런 원시 상태,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법정 상태로의 이행, 이런 게 일종의 사회계약의 힌트로 이제 제시된 겁니다, 여러분. 사회계약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칸트의 사회계약은 여러분 역시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없지만, 칸트의 사회계약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뭐 루소나 베카리아처럼 어떤 당사자들, 시민들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칸트의 사회계약은 이제 예지체 인격이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지체 인격. 예지체 인격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플라톤 같은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우리의 이상적 세계, 이상적 인격이 어디 있다 그래? 이데아에 있다 그러죠. 그런 이데아 같은 것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사회계약이라는 건 이 현실에 있는 인간 개개인이 합의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들이 가진 어떤 이성적 능력, 실천이성, 이런 이상적 이성들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칸트의 사회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 하나하나, 당사자 하나하나가 동의해서 만든 그런 계약은 아니고, 우리들의 이상적 인격이 그것을 계약을 했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칸트의 사회계약은. 그래서 이런 예지체 인격들이 계약을 해서 사회계약을 했다고 보는 게 칸트의 입장인데, 칸트는 사형을 뭐예요? 긍정하잖아요? 그래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이런 예지체 인격의 계약으로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실제 사회계약은 이 개개인들 당사자들, 특히 이제 범죄자들도 이제 그 사회계약을 하는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자신을 죽일 권리는 사회에 양도할 수 없다는 게 베카리아 입장이죠. 그래서 사형에 대한 내용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베카리아 입장이니까 베카리아가 이걸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